그래서 공업, 입지, 저희가 공업에 대해서 배웠는데 왜 공장이 특정한 장소에 위치하는지 그 조건하고 그 유형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얘가 확실히면 왜 거기에 있는지. 자, 그래서 먼저 공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조건이 있어요. 자, 얘는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산 꼭대기 지형이 험한 데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잖아요. 물이 없는 사막 같은 데 공장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적 조건이 중요했어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근데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한 요즘에는 뭐 정말 산 꼭대기만 아니고서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지을 수가 있죠. 자, 대신 오늘날에는 자연적인 조건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더 중요해요. 딱 제가 말했던 것처럼 왜 하필이면 바닷가 중에서도 남동네 지역이야. 그냥 정부가 거기를 찍은 거예요. 여기다가 중간 만들어. 그러니까 거기에 공업단지가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정부 정책이든지 그다음 교통과 같은 사회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요즘은 공업 입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 공업 입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공장이 이제 입지하는 걸 한번 볼 테니까 보세요. 자, 공장이라는 것, 공업이라는 것,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시장에 파는 것까지가 공업이에요. 그래요. 세상에는 원료가 나오는 원료 산지가 있어요. 그다음 세상 어딘가에는 어떤가를 소비하는 소비시장이 존재해요. 소비시장을 바꿔 말하면 도시. 그 도시에서는 뭔가 원료가 나오진 않아요. 사람들만 잔뜩 모여있는 순전히 소비를 하는 곳이니까. 자, 그래서 대부분은 원료 산지와 소비시장이 일치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과연 공장을 어디다 짓느냐, 시장 가까이 짓는 게 유리하냐, 원료 산지 가까운 데 짓는 게 유리하냐, 그거에 따라서 원료 지향성 공업이냐, 시장 지향성 공업이냐가 결정이 돼요. 무슨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다른 것들은 너무 복잡하니까 계산하기 좀 힘들어서 운송비만 따져보면 돼요. 다른 조건은 모두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운송비가 꽤나 크니까 여기 있을 때 운송비가 싸게 맥히냐, 여기 있을 때 운송비가 싸게 맥히냐, 그걸 중심으로 살펴보면 돼요. 자, 그래서 볼게요. 공업 입지 유형 가운데 첫 번째는 원료 산지 가까운데 입지하는 공업들이 있어요. 원료 지향성 공업이에요.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얘는 원료는 되게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무거운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더니 제품은 작고 가볍게 변해요. 자, 예를 들면 태백산 일대에서 커다란 석회석 덩어리를 캐냈어요. 자, 100% 석회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뭐 돌멩이도 들어있을 것이고 뭐 불수물도 들어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었더니 양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당연히 원료를 여기까지 운반해가지고 여기서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여기서 제품으로 곧바로 만든 다음에 제품을 운반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힐 거잖아요. 자, 그렇죠?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 크기나 무게가 줄어드는 것들, 대표적인 단어 시멘트 공업은 원료 지향성 공업이에요. 다음 하나 더 말해줄게요. 우리 정유소가 뭐 하는지 알죠? 쌀 껍질 벗기는 산업. 자, 그래서 쌀 껍질까지 같이 운반하는 것보다 농촌 지역에서 쌀 껍질 벗긴 다음에 알맹이만 운반하면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자, 그래서 시멘트와 함께 정미 산업도 대표적인 원료 지향성 공업입니다. 운송비와 관련해서.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런 경우에도 원료 산지에 공장에 입지하는 게 좋아요. 자, 원료는 되게 나르기가 힘든 게 있어요. 뭐 운송비를 떠나서 쉽게 상하거나. 근데 제품은 상하지도 않고 나르기도 좋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되게 쉬울 거야. 그래서 이런 유형을 뭐라고 하냐면 원료가 쉽게 부패하는 경우, 그런 식으로 질문이 나와요. 자, 얘가 뭐냐면 통조림. 그러니까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그걸 통조림으로 바꾸게 되면 얘는 나르기 쉽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도시까지 옮기는 것보다 여기에서 통조림을 바꿔서 통조림을 나르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통조림 기억해주세요. 원료 지향성 공업이에요. 원료. 그냥 원료만 적은 거야, 원료야. 이렇게 작아져? 자, 반대로
시장 가까이에 입지하려고 하는 공업들이 있어요. 시장 가까이에. 자, 그래서 원료랑 지향성 공업하고 일단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원료는 되게 조그만한데 이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더니 제품은 터지는 경우. 철. 자, 속이 꽉 찬 통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어요. 근데 가구라는 건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구 같은 것들은 통나무를 도시까지 가져온 다음에 거기서 가구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운동비가 싸게 내켜요. 비가 재료 관련해서 커지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아니지만 첫 번째, 가구는 대표적인 시장 지향 공업이에요. 재밌게도 서울 한가운데 사당역 알죠? 네. 사당역에서 이수역, 송신대입구까지 가다 보면은 가구 공장들, 조그만 공장들이 되게 많아요. 서울 한가운데. 자, 여러분 이거 좀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음료수 만드는 공장도 서울 가까이에 있고 술 만드는 공장도 대도시 가까운 데 있어요. 제조 과정에서 부피가 커지는 거기에요. 자, 요거.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제품하고 원료가 사졌을 때는 원료는 잘 안 상해요. 근데 제품이 쉽게 상하거나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정리할게요. 제품이 쉽게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산업. 예를 들면 딱 필요할 거예요. 두부. 자, 콩은 안 상하단 말이에요. 두부는 운송 과정에서 망가지기도 하고 또는 쉽게 썩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식품들은 대도시 가까운 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대표적인 거 두부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유리 같은 것들. 자, 일단 유리로 만들게 되면 운송 과정에서 흔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도 대표적으로 시장 가까이에 가게 돼요. 운송 거리를 줘야 되니까. 또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아이스크림. 자, 그걸 좀 한자말로 쓰면 어려울 수 있는데 제빙이라고 불러요. 빙, 얼음 빙자. 얼음하고 관련된 것도 도시 가까운 데 있는 게 유리예요. 아무리 냉방차로 운반한다지만 온도를 낮게 유지해야 되니까 운송비가 많이 드니까. 근데 왜 아이스크림이 유통기한이 없어요? 진짜? 헐. 자, 일단 하나만 더 이야기해줄게. 많은 거 많이 하지 마. 자, 그 다음, 자, 시장 지향 공업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자, 공업의 소비자가 되는 소비자와 자주 만나야 되는 잦은 접촉이 필요한 산업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 우리 가을이 되면, 자, 여러분들 치를 떨겠지만, 각 중학교에 뿌릴 명문고 홍보 자료를 만들어요. 전반 지원.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을 보면 단순히 사진하고 글 넘겨준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또 뭐 메일도 받고 전화도 주고 받겠지만 답답한 경우가 많으니까 샘플 가지고 와서 이제 막 색깔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뭐 글자 크기 같은 거 말하고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자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쇄 출판업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 땅값이 있어요. 추천한 땅값하고 강원도에 인쇄소가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소비자와 단순촉 첫 번째 인쇄 또는 출판업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다음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옷 가운데 패션에 굉장히 민감한 패션 우주는 소비자랑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의 성향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이 되니까. 우리가 동대문은 옷 사러 가잖아요. 근데 동대문 주변에 보면은 조그만 옷 공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요즘 신데렐라 맨이라는 드라마 하죠? 네네네. 그게 배경이 동대문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장만 나오지만 그 주변에서 막 계단 뜨거나 그런 것도 나오잖아. 그래서 패션은 또 대표적인 소비자와 자주 만나야 되는 시장 지향 공업이에요.